화재 판결을 짚어보는 법정 큐브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새해 첫 번째 법정 큐브 시간인 만큼 그에 걸맞는 주제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슈 큐브 이어서 박주희 변호사 함께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늘 함께해 주시는 연합뉴스 사회부의 나확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나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저희 올해 선고를 기다리는 재판들, 지난해 서초동에는 사실 나라를 뒤흔드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주요 재판들이 유독 많았었는데요. 국정농단 사건 비롯해서 사법농단도 있었고 대한민국 역사에 어떤 획을 긋는 굵직한 사건들 여전히 법원 중에서 심리 중이라서 그 내용이 좀 반복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있을 주요 재판 좀 알아보도록 하죠. 올해 선고를 기다리는 재판들 대략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나확진 기자께서 좀 먼저 짚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 2016년 10월에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설치로부터는 해수로 4년 만에 형 확정까지 올해 모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비선 실세 최성원 씨, 이 개명전 이름은 최순실 씨였는데요. 이들에게 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사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거의 결정이 났습니다. 다만 이제 남은 건 어느 정도의 형을 매기느냐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마저도 양형의 문제도 올해 초부터는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 이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는데 이번 달에는 이제 2심 재판도 마무리가 되고 다음 달쯤에 2심 판결이 선고가 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올해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도 이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2018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던 사법농단 사건, 이 사건도 이제 올해부터는 관련자들의 판결 선고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착수로부터는 이제 1년 반이 넘었는데요. 아직까지 1심 판결이 아무도 선고가 안 됐었는데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아마 한 명씩 선고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런 분들 사건은 여러 사정으로 조금 재판이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던 광역단체장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김 지사는 현재 2심,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이 또 많은데요. 그리고 지난해 마지막 날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이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물론 재판 일정이나 이런 게 아직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앞서서 저희 이슈큐브에서 짚어본 패스트트랙 관련돼서도 올해 어떻게 보면 1심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죠. 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좀 첨언을 했고요. 먼저 국정농단 재판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일이라고 아까 말씀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내용 박주희 변호사께서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과 공모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가 되었고요. 2심에서는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2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 측은 상고를 했는데요. 지난 8월에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파기 이유를 보면요. 공직선거법상 대통령과 같은 공직자가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혐의랑 같이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뇌물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별도로 선고하지 않고 하나의 형으로 선고를 한 건 잘못이다라고 해서 합산해서 형량을 이제 선고하지 말고 각각 풀어서 심리하라고 되돌려 보낸 겁니다. 그리고 서울 고법에 지금 계류 중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게 끝이 아닌데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이 3인방과 공모해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혐의에 대한 재판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 대해서도 2심에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의 선고가 되었는데 이 사건 역시 지난
지난 11월에 대법원에서 그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특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 중에 2억은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시 판단을 하라라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 두 사건은 이때까지는 2심까지는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예. 지금 최근에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이 되면서 지금 형사 6부에 병합이 되어서 예. 하나의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병합 심리 된다는 거는 뭐 유불리를 굳이 따지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좀 전망해야 될까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유리한 이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가 모두 있습니다. 둘 다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재판부의 병합 심리가 된 건 유리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각각의 재판부에서 따로따로 선고를 하면 그 형을 합산해 보면은 하나의 재판부에서 선고한 것보다는 어찌됐든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하나의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가 되어서 선고받는 거는 유리한 정황인데 예. 근데 또 다른 쟁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상 뇌물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분리를 해야 되도록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예.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사건에서 혐의가 지금 크게 네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특가법상 뇌물죄, 예. 그리고 하나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그리고 또 하나는 강요, 그다음에 특가법상, 그다음에 국고손실죄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상에 따라서 뇌물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따로 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세 죄에 대해서는 병합을 해서 하나의 형이 선고가 되지만 예.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는 또 따로 선고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 형을 선고할 때 하나의 형으로 선고한 게 어쨌거나 가장 낮은 형으로 선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예. 따로 선고한다라는 거는 좀 불리한 정황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아까 국정원 사건에서 그 파기 환송이 되는 이유 중에 특활비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은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대법원이 그렇게 판시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이재용 부회장한테 받은 뇌물수수액에다가 그 파기 환송 받은 2억 원이 또 뇌물수수액에서 또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예. 결국에는 이 뇌물죄 양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유불리에 대한 전망을 뭐 양쪽 다 측면이 있다 또 알려드렸고요. 자, 그리고 국정농단 얘기 저희가 하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하고 다르게 최순실 씨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은 이미 재판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면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병원에 입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어깨 수술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서울성모병원에 한 2달간 입원을 했다가 예. 이제 퇴원하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고법에서 이 파기환송심을 담당해야 하는 서울고법이 재판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이제 최서원 씨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수술이나 이런 이유가 없으니까 예. 정상적으로 이제 파기환송심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22일에 예. 벌써 이제 재판이 마무리가 됩니다. 선고는 아마 다음 달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예. 22일에 이제 구형 의견이나 그다음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이제 마지막 최후 진술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예, 사실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 그 박 전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이런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예, 이 대법원에서 그런 식의 이제 뇌물 부분을 대부분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예. 같은 공모 관계가 인정이 된다. 이래서 같은 이제 뇌물죄의 주체가 된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예, 이 부분에서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 예.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 번 더 다퉈보자라고 예.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예. 충분히 양형만 다뤄도 된다. 예.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그 증인에 대한 얘기 저희가 잠깐 지금 자막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최서원 씨가 박 전 대통령하고 손석희 사장인가요? 손석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고 합니까? 근데 법원이 기각했어요?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법원에서 이미 유무죄 판단은 끝내고 예. 다만 이제 강요죄 부분이 이제 무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만 이제 무죄로 봐가지고 예. 형을 새로 정해라라는 예. 취지로 이제 사건을 돌려보냈는데 예. 이 최서원 씨 측에서는 예. 아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 이런 부분까지 나는 다퉈보고 싶다 그런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을 다시 증인으로 세워달라 예.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아, 그렇군요. 최순실 씨,
예, 그렇다고 합니다. 최서원 씨군요. 죄송합니다. 최서원 씨에 대한 내용 저희가 짚어봤고, 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 17일, 오는 17일이네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증인으로 나오는 분은 손경식 CJ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그 배경을 저희가 좀 또 알아볼까요? 박주희 변호사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이재용 부회장 측은 지속적으로 박 전 대통령한테 뇌물을 준 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의 경영을 챙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줬다라는 걸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고 기업 총수로서 그러한 요구를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같은 총수인 이 손경식 CJ 회장을 이제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게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았던 그 신동빈 롯데 회장 같은 경우도 계속 이 부분에 주장을 했거든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응했을 뿐 내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유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했는데 근데 실제 그 신동빈 회장의 상소심에서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 정도 그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그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뇌물 공여에 대해서 엄격하게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다라고 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장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하는데 이게 과연 재판부에서 받아들일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기업 총수들이 실제 그 뇌물이라는 성격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강요를 받아서 내가 이것을 준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손경식 CJ 회장이 증인으로 나서서 그분에 대한 이제 발언을 하고 그 부분을 재판부가 참고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사법농단 재판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텐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 작년 2월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1심 선고도 굉장히 유연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53회의 기일을 열었는데요. 아직 신청된 증인이 260명인데 30여 명 정도에 대해서만 신문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는 이유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검찰이 이제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모두 다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 그 사안을 보고 들었던 이 증인들을 이제 재판에 출석을 시켜서 거기서 직접 이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그래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이제 피는 것 같은데 또 문제는 이렇게 증인 신청을 많이 하고 증인 신문을 많이 함으로써 재판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또 최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폐암의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 기일을 연기 신청을 했고 아무래도 수술이 끝날 때까지 재판이 아마 연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그렇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도 더딘 상황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죠? 좀 진행 상황이? 사실은 그 임 차장 같은 경우는 양 전 대법원장보다 훨씬 더 먼저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진행 상태는 더 답보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임 차장 같은 경우는 이 재판이 시작된 초기부터 재판장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를 했습니다. 유죄를 이미 심증을 갖고 이 재판을 진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항의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들이 대거 사임하기도 했고 또 그 재판장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한 달 뒤에 기피 신청 이유가 없다고 기각 결정이 됐는데 이에 굴하지 않고 또 다시 항고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고법에서도 이유가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또다시 재항고를 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가 된 게 작년 9월인데 작년 9월이요? 네. 근데 거의 6개월 이제 곧 있으면 6개월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대법원에서도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형사소송법에는 그 피고인이 기피 신청을 하면 급박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재판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 전 차장이 최초에 이제 기피 신청을 했던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재판이 지금 정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기피 신청이라는 거를 무한정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법원은 지금 그냥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가 혹시 알려진 게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해서 재판이 정지가 되어도 구속이 정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 전 차장이 계속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는 약간 임 전 차장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려하는 거 아니냐 약간 예. 그런 뭐 해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 그렇다는 네.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9월이었는데 지금이 시간이 좀 오래됐네요. 자, 다음 재판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입니다.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표현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1심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제 쟁점들에 대한 정리를 저희가 좀 해볼 텐데 나 기자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횡령, 다스에 대한 그 횡령, 그 다음에 이제 소송비 대납, 삼성이 이 다스와 관련된 소송비를 대납을 해줬다 해서 예. 이제 뇌물수수 혐의로 이렇게 이제 기소가 됐었는데 2018년 10월에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이렇게 예.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1심 재판 이후에 1년 4개월이 지나서 이제 2심이 마무리가 되는 단계입니다. 예. 일단 다음 주인 8일 2심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다음 달 정도에는 2심 판결도 선고가 되지 않을까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사실 1심은 거의 한 6개월 만에 이제 종료가 됐는데 네네. 2심은 1년 4개월 정도 이렇게 걸린 걸 보니까 이게 차이가 좀 꽤 나지 않습니까? 이게 예. 왜 그러냐면 1심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던 뭐 비서관이나 이런 네. 사람들을 증인으로 재법정에 불러가지고 예. 다시 이제 당신의 진술이 맞는지를 이렇게 다투는 공방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해가지고 증인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결국 판결이 이제 그다지 유리하지 않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2심에서는 다 증인 신청을 이제 한 거죠. 이제 검찰에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다 다투어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증인 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증인 신문이 다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는 상태입니다. 예. 아직은 이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는 입장이고 예. 검찰은 이제 여전히 유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양측의 차이가 이제 상당히 있기 때문에 2심 결과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농단, 사법농단과 국정농단 관련된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저희가 1분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이 좀 더 있는데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고 김 지사가 현재 2심이고요. 이 지사가 대법원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은 제가 정리해드렸고 하나만 저희가 30초 다룰 텐데 다음 주에 정경심 교수 1심 공판 준비 절차가 지금 5차입니다. 5차죠? 네. 5번째 공판 준비 절차인데 두 분께 짧게 부부가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만 짚고 저희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자께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뭐 아무래도 관련 사건이고 거의 이제 중요한 뭐 증인이나 이런 부분도 겹칠 것이기 때문에 예. 병합을 하지 않을까 같이 이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 일단 이제 이번 사건 이제 연말에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예. 연초에 새로 이제 그 중앙지법에 일단 사건 번호는 부여가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재판부 배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배당을 지금 이제 적시 처리 사건이라고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예. 이거는 뭐냐면 이제 배당을 어떻게 할지를 검토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검토 단계에 있다라는 예. 걸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요. 4차 공판 때는 검사와 검찰 측과 재판부의 엄청난 갈등, 대립 많이 보도가 됐는데 5차 때 분위기를 어떻게 좀 저희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박주희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예. 앞으로 재판부에 있어서 굉장히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 아무래도 검찰과 법원이 충돌하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줬을 때는 별로 썩 좋지 않습니다. 서로 모든 기관에 있어서. 그래서 아마 5차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의 굵직한 재판들 정리하느라고 좀 빠르게 저희가 온 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좀 모아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법정 큐브는요. 박주희 변호사, 연합뉴스 TV의 사회부 나확진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